화를 참는다는 건 꾹 눌러 참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더 망가지지 않게 안쪽으로 한 발 물러서는 일이죠. 말을 줄이면 내가 지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말을 줄인 사람만이 말을 정확히 쓸 수 있습니다. 침묵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지키는 공간이에요. 당신이 요즘 가장 후회하는 건 했던 말인가요? 못 참았던 순간인가요? 감사라는 건 기분 좋은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삐걱거리는 날, 기분이 별로인 날에 나를 지탱해주는 기술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한 가지가 잘 되면 10가지가 당연해집니다. 밥이 차려지는 것,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것, 문을 열어주는 것, 오늘도 아프지 않은 것.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연함이 깨질 때 그제야 알게 되죠. 내가 누리던 평범함이 사실은 큰 선물이었다는 걸.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감사를 생각하지 말고 말로 내뱉어 보세요. 천천히 한 문장씩. 오늘도 숨이 편해서 고맙다. 햇빛이 들어와서 고맙다. 내가 아직 밥맛을 느껴서 고맙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작은 기둥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당신이 요즘 불안한 이유는 가진 게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보고 있는 것이 적어서일까요? 용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데요? 어떻게 잊어요? 맞아요. 잊는다고 용서가 아닙니다. 상처는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을 더 이상 내 오늘의 주인으로 두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면 그 사람은 평소처럼 살더라고요. 근데 내가 밤에 무너져요. 그 한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 편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용서는 누구를 향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더 잘못했을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형편과 마음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때도 나는 살아내느라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그 일을 나의 족쇄로 두지 않겠다. 지금 마음속에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면 그 이름을 붙잡는 게 나를 살리고 있나요? 나를 깎고 있나요? 사람들은 균형을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알죠. 안 흔들리는 삶은 없습니다. 균형이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린 뒤에 돌아오는 힘입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죠. 화로 쏠리고, 불안으로 쏠리고, 외로움으로 쏠립니다. 그때 필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복귀 버튼 하나입니다. 물 한 잔 마시기, 창밖을 30초 바라보기, 어깨 힘 천천히 풀기, 오늘 할 일 한 가지만 줄이기, 그리고 지금 나는 과열 중이다. 라고 인정하기. 균형은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균형의 핵심은 남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리듬을 되찾는 거예요. 당신이 요즘 지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쉼에 죄책감이 있어서 아닐까요? 우리는 한동안 더 가지면 든든하다를 믿고 삽니다. 더 모으면 안전하고, 더 이루면 인정받고, 더 바쁘면 가치 있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말합니다. 이제 그만. 그때 깨닫죠. 내가 가진 것 중 상당수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쥐고 있었다는 걸. 덜어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 건강을 갉아먹는 약속, 끝없는 비교를 부르는 습관,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 나를 증명하려는 과잉 노력, 이걸 조금씩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중요한 걸 올리는 거죠. 충분한 식사, 깊은 수면, 매일의 걷기, 한 사람과의 진짜 대화, 그리고 조용한 시간.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것 중 놓으면 삶이 더 가벼워질 것 같은 게 하나 있나요?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서운해지죠. 그래서 성숙은 사람을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거리를 조율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정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부족해서 힘든 겁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기대가 커집니다. 기대는 종종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하지만 나는 나를 먼저 지키겠다. 거리를 둔다는 건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움 없이 오래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누구 앞에서 가장 나답지 않게 되나요? 그 관계는 지금의 나를 살리고 있나요? 나이 든다는 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게 빠지고 본질이 남는 과정이에요. 젊을 때는 뭔가 해야 한다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말이 줄어도 괜찮고 속도가 느려도 괜찮고 큰 성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누군가의 아픔을 더 빨리 알아보게 되죠. 그게 시간이 만들어준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의 태도로 쌓입니다. 당신이 닮고 싶은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 모습에 오늘 1%만 가까워지려면 뭘 줄이면 될까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물건이 남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남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면 방이 조용히 정돈되던 느낌, 말이 적어도 편안하던 온기,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던 태도, 그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겁내기도 하지만 사실 마지막은 끝이라기보다 정리에 가깝습니다. 정리는 거창하지 않아요. 미안했다는 말 한 번, 고마웠다는 말 한 번,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한 번,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몇 분, 그게 삶을 단정하게 합니다. 만약 오늘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하루가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표정을 남기고 싶나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덜 해도 된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어내자. 오늘 당장 인생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오늘 한 가지만 내려놓아 봅시다. 끝까지 이기려는 마음 하나, 필요 이상의 걱정 하나, 비교하는 습관 하나, 억지로 맞추는 약속 하나, 나를 미워하는 말 한 줄,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고요를 올려놓으세요. 차 한 잔, 짧은 산책, 창밖을 보는 1분, 따뜻한 안부 한 줄, 그렇게 살아도 하루는 갑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